2021년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전담 TF 한인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330팀을 뽑게 됐는데요. 총 740팀이 지원을 하셨고 그중에 330팀을 뽑아서 총 2.24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살짝 좀 낮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높은 경쟁률에 여러분들 합격하신 것을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합격자 발표 5월 28일에 있었던 합격자 발표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합격자 영진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일을 4개를 올려드렸는데요. 그 파일을 중심으로 오늘 사업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메일로 받으셨던 그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담당 PD님들이 안내를 친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21년도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사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공해드린 파일 온라인 그 사전 교육 자료집을 보시면 될 텐데요. 사업 담당자 연락처를 먼저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합격자 맨 앞에 있는 번호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가번부터 나와 있는 가조는 1부터 10번, 110번까지, 그리고 나조는 111번부터 220번까지, 그리고 다조는 221번부터 330번까지인데요. 순서대로 가조는 손혜숙 프로듀서님, 그 다음에 나조는 이석원 프로듀서님, 그리고 다조는 신미성 프로듀서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은 본인이 몇 조의 누구신지를 좀 말씀하신 다음에 이 해당 조에서 그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 제작과 관련돼서는 김혜지 프로듀서님이 담당을 해주실 예정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는 나중에 제출하실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포맷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안내해드리고 또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향후 일정 말씀드리면 작품 제출은 7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년에도 9월 24일 날 예산을 지원금을 입금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기간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하고 나서 약간 기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일정상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코로나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빨리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기획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시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을 좀 조율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만 하반기에 또 다른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중복되거나 그리고 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일정을 조절했으니까 그 점 여러 가지 일정상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7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일요일 정도까지 유튜브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330편에 대한 유튜브 상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뉴쇼츠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TBS에서 우수작들을 선정해서 심사했는데요. 올해는 또 다른 그리고 혹은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작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사업의 제작 지원 시행 공고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시행 공고는 당연히 보시고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이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의 취지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그 제출하실 내용들을 보다 좀 더 풍부히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현장 영화인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온라인 관람 활성화 상황에서 영화에 대한 영화인과 영화 관객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 목적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영화인들이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창작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좀 보장해 드리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아주 일부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드리는데 그 내부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2017년도 이후부터 영화 관련 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창작자 및 영화 관련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하신 부분이고요. 2017년 이후에 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전에 좋은 작품 경험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영화 작업 활동 경력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사업 요강에 의해서 심사가 되고 심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정되셨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번에 기획개발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하실 수 없었고요. 그리고 중복하신 분들은 저희가 기획개발에서는 탈락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 일자리 연계형 사업과 관련돼서는 포함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선정되는 중복할 수 없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독립영화 제작 지원, 다큐나 극영화 관련된 제작 지원에서 선정되신 분들 또한 응모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채권 채무 등 그 영화진흥위원회 제재 대상인 분들 또한 자격이 되지 않았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사업 기간은 4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4월 14일은 저희가 사업 공고 요강이 나갔던 날짜고 9월 15일은 모든 플랫폼에서의 상영과 정산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9월 15일이 제작 기간이 아니라 사업 기간이라는 점 여러분께서 좀 유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330팀에게는 5에서 10분 사이의 쇼폼 영상물 를 이제 제작해서 제출해 주시고 유통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유통에 자동 동의하시는 형태로 인건비 1인당 220만 원, 제작비 330만 원, 총 990만 원을 일반 용역비 형태로 해서 3.3%를 공제하고 지원해 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당연히 포함돼서 지원할 수 있고요. 기존의 개봉 또는 공개된 작품의 재편집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중에라도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사업은 취소될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신규로 촬영하신 후 제출하셔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의 팀이 동일한 내용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공동 작업을 하거나 시리즈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 장소, 동일 공간,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작품을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뭐 몇 개로 나눠서 제출하시는 거는 그 참여자 모두가 다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팀 3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내 영화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번에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쇼폼 영상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시상하고 상영하고 유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출된 영상은 영화관, 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저작권 및 판권은 저희가 진행하는 플랫폼상에서 진행하는 기간 중에는 당연히 영화진흥위원회에 있고요. 그 행사가 끝나는 즉시 작품의 저작권 및 판권은 모든 행사가 종료된 이후 참여자에게 귀속됨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플랫폼상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다른 영화제하고 중복될 때는 저희랑 먼저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작년에는 그 이후에 모든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만 여러분들에게 저작권 및 판권 귀속하는 형태로 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먼저 어디에 제출하게 되거나 그리고 그 상영해서 그쪽에서 상영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문제는 저희 PD님들하고 먼저 의논해 주셔서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제출 서류 이런 내용들은 다 해주셨고요. 밑에 내용들 중에 이제 4번 기타 사항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적이 아닌 자, 신청인 3인 모두 해당되고 추후 제작 시에도 한국 국적자에게만 인건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분들도 한국 국적으로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분들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대표자로서 임금 체불 분쟁 소송 중에 있는 자는 신청 자격 제한이 되고요. 위원회 관련 규정 또는 약정,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이 대표 또는 당사자인데요. 여기 있는 제재 사항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1차 검증은 통과해서 합격자가 저희가 발표됐는데 추후로라도 나중에 저희 쪽에서 다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업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취소된다는 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선정 및 지원의 취소의 경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그러니까 지원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지원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서 형 또는 치료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요청을 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 제출 서류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추후라도 지금 재판 중이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추후라도 선고 판결이 형 또는 치료감의 선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당 내용은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인데요. 결과보고서 별지서식 2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에 보면 뭐 작품 제목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작비 세부 내역 집행 내역이 있어서 여러분들 3명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였고 출연료가 얼마였고 뭐 그리고 장비 사용료, 소품 구입비, 식대 얼마였고를 껌껌이 다 써주셔야 됩니다. 껌껌이 다 써주셔야 되고요. 이런 껌껌이 써주시는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증빙 서류는 반드시 실물 영수증을 이렇게 붙이셔서 우편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다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위원회 필수 제출 서류라고 하는 2번 파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원금 신청서가 이제 맨 첫 장에 나와 있는데요. 2번 위원회 필수 제출 서류에 관리번호 그리고 언더바 정산 책임자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파일을 6월 6일 24시까지 해당 담당 프로듀서님한테, 그러니까 온라인 01, 가는 온라인 01, 나조는 온라인 02, 다조는 온라인 03, 뒤에는 코픽.or.kr로 동일하고요. 이 담당 PD님한테 신청서를 6월 6일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반드시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 필수 제출 서류하고 관리조 번호, 언더바하고 책임자명이 되어 있는데요. 관리자 번호라고 하는 건 뭐 001, 다 1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나 1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언더바 하신 다음에 정산 책임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본 내용의 사업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서 제출하셨던 것 같아서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 현황에서 정산 책임자분을 반드시 맨 위에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정산 책임자를 맨 위에다 적어주시고요. 성별, 남녀, 여남, 기타로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지는 광역 단위로만 서울, 광주, 경북, 제주, 울산, 대구, 인천 이런 식으로 거주지만 적어주시고요. 생년월일 적어주시고 이 사업에서 맡으신 직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고요. 이메일 주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청서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2020년에 선정이 되셨으면 동그라미, 선정이 되신 바가 없으면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단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이익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선정이 되셨으면 동그라미, 아니 선정된 적 작년에 선정된 적이 없으시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동안 신청서는 저희가 이제 뭐 스캔본을 신청서 받기도 했지만 서명은 여기에다가는 실물 사인을 반드시 세 분 다 실물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사업 신청을 하고 나서 팀 내에서 논란이 돼서 뭐 좀 불협화음이 났었던 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게 자기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서명이 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시고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책임성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을 실물 사인을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실물 사인을 안 하시고 뭐 사인되어 있는 걸 스캔 받아 갖고 옮기시는 일부 신청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을 받아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정산 책임자 지원금 550 또는 330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드렸었던 파일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작년에는 이나라 도움이라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전산 관리 시스템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을 쓰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게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기관의 명의로 지원하신 게 아니라 개인 명의로 다 지원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원하신 분들이 이 나라 도움을 하시는데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뿐더러 집행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에는 이 나라 도움으로 드릴 수 있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해서 일반 용역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용역비 형태로 220만 원은 각자 개인 그 세 분의 통장으로 각자 그 개별로 저희가 입금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330은 제작비 330에 대해서는 정산 책임자한테 드려야 되는데 한두 분 정도가 이제 좀 의견을 주신 게 이게 330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 용역비로 가면 3.3% 원천세를 띄고 드리게 되는데 그 사업비로 그 지원금으로 자기의 인건비가 잡히게 되면 과세 표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만약 정산 책임자가 그냥 내가 다 받아서 다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면 정산 책임자 지원금을 550이라고 적어주시고 나는 혼자 330을 내가 받으면 과세 표준 때문에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 분한테 똑같이 11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책임자 지원금을 550이 아니라 330으로 표시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해 주신 분들은 정산 책임자한테 550을 드리거나 아니면 330으로 표시한 분들한테는 각각 모든 세 분한테 330만 원씩 드려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분한테 나눠서 드린다고 해서 정산 책임자가 세 분이 되는 게 아니라 정산 책임자는 이 양식에 맨 위에다가 표기를 해주신 분이 반드시 정산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정산 책임자이신 분이 아닌 그 혼자 계신데 330씩 3명이 골고루 나눠 갖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한 분한테 이제 좀 몰아서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세 분 몰아줘 주시는 게 원칙이긴 하나 그게 좀 불편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헌팅이라든지 아니면 로케이션 확보하거나 이러실 때 따로 움직이시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좌우지간 그 세 분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뭐 이런 내용으로 기재가 돼야 됩니다. 세 분 이외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것들은 증빙이 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음을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나라 도움을 통하지 않고 드리다 보니까 220만 원에 대한 거를 작년에는 본인들이 받아서 본인의 세금도 떼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의 세금까지 지급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저희가 영진이에서 3.3% 세금을 떼고 나머지 220만 원씩 다 드릴 거고요. 330만 원 역시 일반 용역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3.3%를 떼게 됩니다. 그러면 330에서 10만 8,900원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영수증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영수증은 제출하실 때 220만 원씩 받으신 걸 제외하고 330만 원에 대한 것들을 영수증을 증빙해 주셔야 되는데요.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실 때 그때 반드시 330에서 108만 원을 뺀 금액보다 약 11만 원이라고 하면 그 319만 원보다는 높은 금액이 나오게 영수증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1원이라도 적게 되면 그거는 그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319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10만 8,900원을 넘긴 상태의 영수증 합계를 만들어서 주셔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청 내역은 인건비 세명하고요. 제작비 330만 원에서 990만 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 업무 약정서는 합격한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보내주십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청서에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약정서를 다 주시는데 이게 약정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기 때문에 양쪽에 그 두 부를 출력을 하셔서 각각 뒤에 그 두 장을 나란히 그 붙여서 놓고 가운데다가 사인을 세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세 분 영상물 제작명 작품명을 쓰시고 여기에 이름 3명에 대한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물 사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두 부를 같이 스캔 전체적으로 이 파일 위원회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를 스캔 받아서 제출하실 때 요 부분을 두 부가 들어가 수 있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만 다시 스캔을 그 영화진흥위원회 직인을 찍어서 스캔 받아서 다시 해당 정산 책임자분한테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간혹 스캐너가 본인이 구비해 있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문방구에 가시면 이런 것들은 뭐 아마 몇백 원 선에서 해결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거로우시겠지만 스캐너가 거나 스캐너를 주변에서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근에 있는 문방구나 아니면은 오피스 지원하는 곳에 가셔서 가급적이면 반드시 스캔을 받아서 이 내용들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 2를 보시면 유관 법률 및 지침, 규정 등의 이행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팀명하고 제작 팀명이라는 거는 작품명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 책임자, 그리고 정산 책임자의 주소 쓰시고 2021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지침, 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발전기금 보조금 관리 규정 등을 엄밀히 준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지금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면서 이런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산 책임자 서명해 주시고 실물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그전에는 성범죄 성희롱 사실 확인서를 사업 신청서에 같이 받았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지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이후에 그 사업 요강에만 제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드렸고 이후에 성범죄 성희롱 사실 확인서를 지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쓰시고 뒤에 생년월일을 쓰시고 해당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있음 없음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성범죄 성희롱 사실 확인서 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얘기하는 성범죄 사실조의 확인서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강제 이렇게 법률상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확인서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성범죄로 인해서 형 또는 치료감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리고 이후에라도 확정될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분 이름과 서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예방 확인서가 별지서식 4호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사업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세 분 다 유념하시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산 책임자 통장 사본 하나만 스캔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세 분이 나눠서 330씩 갖는다 하더라도 정산 책임자 한 분의 통장만 스캔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업 요강이라든지 위원회 필수 제출 서류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유튜브 댓글로 지금 남겨주시면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지원금 집행과 관련된
정산 가이드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의사항 안내인데요. 지원금 사용 용도하고 지원금 사용 시 반드시 필요한 증빙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세 분의 인건비하고 순 제작비로만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총 990만 원 중 660만 원 여기서 세금 공제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고요. 제작비 330만 원은 정산 책임자한테 원래는 330을 드리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 그 지원금 신청서에다가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면 그 팀에 한해서는 정산 책임자한테 550 보내고 나머지 220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세 분한테 330씩 골고루 보내드릴 3.3%를 공제하고 보내드리겠다라는 거고요. 배우하고 스태프들, 그러니까 여러분 선정되신 분 세 팀 이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경우 12.5,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이상 할 때는 3.3% 소득 공제 국세청에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소득 영수증을 정산 책임자 명의로 세금을 띄고 집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 및 스태프 1인당 5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참여하시는 세 분뿐만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배우나 스태프분들이 당연히 일하시는 노고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코로나 사업이다 보니까 특정인에게 어떤 예산이 좀 몰리거나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우 및 스태프 1인당 최대 금액을 50만 원 이상, 이 제작 촬영 기간에 5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게 좀 했음을 이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나 식대, 장비 대여비, 기자재 비용, 미술, 소모품, 의상, 분장, 스틸, 로케이션 촬영 관련 비용, 편집료, 녹음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사용 시점이 사업 진행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은 요번 6월 6일 밤 12시까지 여러분들께서 신청서를 주시면 이걸 취합해서 그 주 안에 6월 11일 안에 여러분들한테 빨리 입금을 그 안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입금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진행하고 나서 입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입금됐다라는 걸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뭐 촬영 기간이 촉박하거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먼저 집행하실 수 있잖아요. 진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오늘부터 쓰시는 거는 입금되기 전이라도 카드 영수증에 한해서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먼저 쓰실 수는 있다. 입금되기 전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뭐 숙박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가 몇 명이서 잤는지 어떻게 잤는지가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때 이제 혼자 헌팅을 가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장소 관련돼서 가실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혼자 식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식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한번 지적을 받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1인 식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라면을 2명이서 먹어서 뭐 7, 8천 원이 나왔다. 이런 건 가능하지만 만약에 혼자 어디 가서 8천 원짜리를 먹었는데 혼자 1인 영수증으로만 나왔다. 이러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료 때 역시 혼자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주의해서 1인 식대, 1인 음료대가 나오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나 자산 취득비로 들어오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비라는 건 임대료라든지 뭐 사무실 운영하느라 사무실 비용인지 관리비라든지 뭐 전화 내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뭐 전기 요금이라든지 사무용품 정기적으로 납부되는 개인 또는 사업장 경비는 이거를 쓰실 수가 없고요. 기자재 같은 구입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비용 많지 않은 제작비를 받으시는데 이 제작비에서 하드디스크나 뭐 카메라 렌즈나 뭐 이런 거 사버리면 사실 큰 비중을 상대적으로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사실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사시게 되면 나중에 작품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정산하면서 이런 제품들 하드디스크나 이런 뭐 카메라 관련된 장비 부속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반드시 같이 반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좀 쓰셔야 되고요. 뭐 수리 비용, 카메라 빌렸는데 수리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의료 비용,
죄송하지만 의료 비용도 여기서 쓰시는 거는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뭐 이걸로 장비를 산다든지 뭐 차량을 뭐 산다든지 오토바이 뭐 이 돈으로는 당연히 불가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특히 담배나 술 촬영에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죄송합니다. 담배나 술 등 기호식품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주차했다가 거기서 과태 범칙금이 나왔다. 뭐 주차 위반이나 과속 단속 뭐 이런 것 때문에 범칙금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전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순수하게 제작비에만 좀 해주시고 뭐 설사 이런 규정들이 현장하고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쇼폼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로 여러분들에게 빠른 기간 안에 빨리 여러분들의 어떤 좀 제작의 기회, 창작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취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쓸 수 없어요라고 해서 이제 유흥업종이라고 하는 데 있죠. 뭐 일반 무슨 주점, 무슨 뭐 맥주점 뭐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가든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 이런 데 사용이 안 되시고요. 이발소, 미용실, 뭐 마사지, 안마시술소, 네일아트, 지하번 뭐 이런 데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골프 연습장, 뭐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뭐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여기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영진이 기준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다 이런 데서 쓰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업종, 카지노라든지 복권방이라든지 오락실 이런 데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업종으로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영진이만 뭐 영화 제작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데 그러면 만약에 촬영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을 쓰시는 데는 통합관리지침상에 공고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정이 되지 않음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 집행이나 계좌이체가 되는데요. 계좌이체는 인건비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촬영을 오지로 간다고 했을 때 오지에서 여기서는 현금밖에 안 받아요. 뭐 이렇게 계좌이체도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업에서는 그런 내용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산으로 처리된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수기로 쓰는 간이 영수증은 금액과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고요. 전산상으로 등록돼서 출력이 되는 영수증만 인정이 되거나 계좌이체만 되는데 계좌이체는 금액 예를 들어서 스텝들을 하면 3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쓰셔야 되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쓰셔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린 표준계약서라는 건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표준계약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옛날에 다른 사업하면서 좀 뭐 개량화된 혹은 요약된 뭐 그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그 신청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신의 표준계약서만 인정된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건비 계약하시고 나서는 한 명 한 명을 원천소득세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 모아서 맨 마지막에 그분들 세금 3.3%를 떼어서 나중에 소득 그 국세청에 신고하시고 납부한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카드 집행은 정산 책임자 또는 팀원들이 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의 카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별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식대를 우리가 3일 촬영하는데 3일 동안 뭐 3번 뭐 9번을 먹었는데 9번을 한 번에 영수증을 하시면 안 되고요. 9번 다 건건이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시작되는 내용의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샀는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필요한 증빙이라 해서 영수증에서 뭐 여기 영수증 내용 우유, 뭐 양파, 무, 깻잎, 뭐 브로콜리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밑에 없이 그냥 합계만 나와 있는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학계만 내어 있는 영수증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영수증을 쓰시고요. 수기 영수증은 말씀드렸듯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숙박부의 경우에는 숙박자 명단을 반드시 필수 기입해 주시고, 장비 렌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비를 샀다. 그럼 뭐 50만 원이다. 이렇게 들으면 그 50만 원이 어떠어떠한 장비로 진행이 됐는지, 어떠어떠한 장비를 빌리냐고 들어갔는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 그냥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끊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인정이 되지 않고요. 유류비는 어디서부터 어디 갈 때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 출 도착지 입력을 하면 예상 주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그에 준하는 수준의 유류비만 인정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물론 개인과 개인 간에 발행이 가능합니다만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증빙은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인건비 관련돼서는 계약서, 표준계약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천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원천세라는 건 이제 3.3%를 떼어서 3%는 국세청에서, 0.3%는 지방세로 이제 관할 시청에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반드시 그 정산 책임자가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가능은 했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았던 게, 정산 책임자가 다른 분들한테 주는 거는 세금을 떼는 그 원천세나 이런 것들을 공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본인이 본인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세무서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맞기는 한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그런 방식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뭐 콜센터에서도 어느 분은 된다 그러고 어느 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건비, 세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접 제작비까지 다 직접 여러분들 계좌로 싸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요. 혹시 세금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는 126번을 하셔서 이런 세무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급한 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6월, 7월 사이에 이제 진행을 하실 때 8월에 신고할 경우 뭐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6월에 한 거를 8월에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그냥 6월에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8월에 그냥 7월 말에 그 해당 가산세 붙지 않는 기간에 지급한 걸로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이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여러분의 번거로움도 상대적으로 좀 덜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이제 저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이 내용들하고요. 제작비 집행, 세부 집행 내역을 하고, 제작비 증빙 서류, 건건이 발생한 영수증을 이 영수증 장수만큼 늘려서, 물론 여기에 그 오른쪽에 있는 제작비 증빙 서류를 뭐 한 장에 하나를 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한 장에 여러 개를 이 가운데 있는 집행 세부 내역 순서대로 여러 장을 붙여서 빈틈없이 붙이시고 내역만 확인하셔서 할 수 있게 해서, 뭐 이게 붙이다 보니까 뭐 10장이 됐다. 10장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20장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당 PD님들한테 먼저 스캔을 받아서 결과 보고서를 한번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원본 영수증을 표시되어 있는 주소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이안길 7-10 201호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뭐 먼저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 보내주셔도 저희가 일일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메일로 보내서 최종 검토를 받은 다음에 최종 나중에 완전 확정된 다음에 전체 증빙 자료를, 원본 영수증을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되는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작품 제작은 7월 18일 날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웹하드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공지해 드릴 텐데요. 웹하드로 올려주시고, 사업요강에 있듯이 mp4로 해서 h.264 포맷으로 해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틀거나 아니면 영화에서 틀 때 별도로 MOV 파일이나 뭐 AVI나 여러 가지 포맷으로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포맷은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별도 연락드리면 그때 포맷을 변환해서 해당
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제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주 안에 여러분들이 정산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충분히 메일을 보내시고 원본 납부까지 2주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증빙 서류, 아까 보여드렸던 위원회 필수 제출 서류도 다 합쳐서 안에 그 약정서까지 포함 두 부가 들어간 약정서도 포함해서 모든 걸 PDF 하나로 묶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 나중에 이제 7월 18일 이후에 제출해 주실 것도 하나로 묶어서 PDF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에도 계좌 이체 시 반드시 로케이션 사용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냥 뭐 홍길동 이렇게 로케이션 이런 게 아니라 홍길동 네 집에서 며칠 동안 어떤 식으로 찍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용계획서는 자체적으로 만들 때 받는 사람, 금액, 사용일시,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요. 가족이나 친인척 거래 불가합니다. 이게 이제 실적으로 사용이 안 되면서 그냥 지인들한테 이게 지급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뭐 저희 코로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발견이 돼서 이걸 저희가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그래서 그리고 뭐 이 나라 도움에서도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정해서 가족 뭐 부모님 집에서 뭐 촬영을 했다든지 뭐 친척 집에서 촬영했다는 이런 거래 거기에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대 5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로케이션 사용료는 뭐 별도의 원천 징수 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결제는 반드시 체크나 신용카드로 하시고요. 대한 방해 개수, 이용 기간, 이용자 누구누구가 이제 거기서 숙박하셨다는 걸 별도로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제작비는 사업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 일차가 나온 영수증만 인정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제 세 분이 따로 되어 있으면 한 분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분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 나머지 두 분은 이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융통성 있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촬영 시 특히 이제 오지나 이런 데 촬영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만 사용하다 우리는 난 카드도 몰라 나는 뭐 이 통장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뭐 어르신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수 있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만 사용하다고 하다고 하는 재래시장이나 오지에서도 현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 인정이 되는 데서만 사용해 주시고요. 배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게 되면 인건비는 두 번이 집행이 되는 거죠.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50만 원 하면 3.3%를 띈 48만 5천 원만 집행을 그분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대상자한테. 그리고 원천 세금 16,500원은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댓글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답변을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서식 5호의 정산 책임자 통장은 지원 시 제출한 통장과 달라도 괜찮은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비 관리는 다른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이미 지금 입금이 여러분들이 내신 통장이 저희는 전산상으로 이미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바뀌신 경우는 반드시 바뀌셨다고 메일에다 기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원회 필수 제출 서류에 맨 위에 보면 이 세 분 이름 정도에 맨 위에다가 정산 책임자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무조건 윗분이 정산 책임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정산 책임자 지원금을 550 하면 이분한테는 인건비 220 하고 정산 제작비 330에서 550을 입금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그게 부담된다. 3명 나눠줘라 그러면 정산 책임자 지원금을 330만 원이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세 분한테 골고루 330만 원 나눠 드릴 거고요. 3명 중에 누구는 220만 원을 제작비로 갖고 누구는 110만 원 제작비 이렇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한테 330을 얹어서 드리거나 그리고 아니면 3명이 나눠 갖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표시가 없으신 분은 원래 계획대로 저희가 지원금 550만 원을 인건비 포함한 550만 원을 정산 책임자 통장한테 그냥 쏴드리는 형태가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20만 원 인건비에 330만 원을 드리는데 이걸 따로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정산 책임자가 만약 550만 원을 받겠다 혹은 3명이 받겠다 하더라도 이거는 합계로 그냥 들어갑니다. 세금을 3.3% 공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산 책임자가 550만 원 입금받는 걸로 하고 싶은데 지원서 어느 부분에 기재하면 될까요? 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이번 참여인항 현황에 정산 책임자 지원금 550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거나 없으면 저희가 550 그냥 정산 책임자고요. 이 세 분 중에 참여자 인원 세 분 중에 맨 위에 칸에 이름을 게시하신 분한테 이분이 무조건 정산 책임자입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여쭤보지 않고 정산 책임자로 하기 때문에 정산 책임자는 반드시 위에다 기록해 주시고요. 통장은 영원인 것을 사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나라 도움 사용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일반 용역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 나중에 그 내역서를 저희가 통장 사본을 같이 제출하실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확인되는 통장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난 지금 사용하는 통장 이외에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 대포폰 대포 통장 때문에 통장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진이에서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게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통장을 만드실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시는데 저희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공문을 발행해 드리진 않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홈페이지에 본인이 합격했다라는 게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캡처받아서 증거로 사용하셨었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12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 없이 입금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입금증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12만 5천 원 세금 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12만 원만 할래 하고 입금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나중에 감사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안 뗀다고 해서 나중에 이 세금을 안 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현명하고요. 지금 세금 안 뗀다고 해서 이 부분에 세금을 안 뗀다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명으로 신청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본명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활동명 쓰시고 가로 열고 본명을 쓰시거나 본명 쓰시고 활동명 쓰시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가로 열고 가명 또는 예명 또는 본명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문제가 없게 될 거고요.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정산 인건비 3인에 220만 원은 공제받고 난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220만 원이라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물 금액대로 하자면 세금 공제받고 난 금액을 적으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정산이 회계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산하고 나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실업급여나 취업지원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6월 중순,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지원금을 넣어드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일자리 연계형이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가 월급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는 개념처럼 여러분들이 형태는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실업급여를 여러분들이 정산하시거나 확인하실 때 이 기간을 피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작비로 330 이미 소득공제하고 지급되는데 인건비로 할 때 이중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세금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세금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 안에서 330에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또 인건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중 세금이 되긴 하죠. 그분의 말씀이 맞지만 이미 그 지원금을 받아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한테 세금을 공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이거 저희 세무소나 세무사한테도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장편 독립영화 제작 지원 중복 지원의 경우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내용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상반기에 받으신 분들은 중복 지원을 저희가 커트해 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는 사실은 독립영화 제작 지원하고 저희가 지금 지급해드리는 1인당 인건비 220만 원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최대 몇 천만 원씩 받고 억 단위까지 받으시는 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220만 원 때문에 못 받으시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사업팀, 독립예술영화팀하고 말씀 나눈 걸로는 담당자랑 말씀 나눈 것으로는 일단은 중복이 가능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정도의 얘기만 나눈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됐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청하실 때는 사업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아이템으로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의 제작 PD와 제작부로 등록된 이명희 영화의 주연 배우로 출연하는데 등록된 분한테 또 돈이 가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22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여기서 또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또 받아가시는 거는 저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하시더라도 지급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 이중으로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 작성한 예산과 다르게 집행해도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뭐 그러실 수 있는데요. 뭐 출연료 50만 원인데 스태프 인건비 50만 원 바꿔도 가능하고요. 인건비는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50만 원. 그리고 30만 원 넘으면 무조건 표준계약서 쓰시는 것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인건비 말씀드렸듯이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50만 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0만 원으로 통지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골고루 돌아가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특정인한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업의 특별한 사업 방식임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케 대여비는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하냐면 입금 내역이나 간이영수증 당연히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기로 된 간이영수증 어떤 경우도 수기로 된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해드리고요. 로케이션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말씀드렸듯이 일시, 장소, 기간, 어떤 장면이라는 게 그냥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사인 받은 거를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케이션 대여비를 개인하게 계좌 이체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니어도 되는데 5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무조건 5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제작비로 사실 로케이션비를 50만 원 이상으로 하시게 되면 다른 부분의 퀄리티나 뭐 스텝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로케비가 비싼데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코로나 사업임을 여러분들께서 꼭 좀 유념해 주셔서 50만 원 이상이 특정 개인한테 가는 거는 불가하다라는 것. 이거는 로케이션비도 마찬가지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카드 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하고요. 정산 책임자가 제작비로 전체 받을 때는 정산 책임자 1인이 전체 받았을 때는 그분의 영수증만 인정이 됩니다. 그분의 내용만. 그리고 330씩 세 분이 나눠 가졌으면 다른 분들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정산 책임자 한 분이 가지셨으면 550만 원 그 인건비 포함해서 다 받으셨으면 그분 명의로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썼다고 하면 다른 분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분의 카드 쓰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유서 같은 것들을 뭐 제출해 주시면 사유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대여를 대여업체와 전자세금 계산서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로 하시게 되면 결국은 업체 개인 사업자로 하시게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그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요. 대여업체와 전자세금 계산서로 하시지 마시고 카드로 하시거나 계좌 이체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예상비 뭐 주유비 캡처해서 그만큼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 책임자가 550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건비 220과 제작비 330을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죄송한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혼란해서 다른 계좌로 막 저희가 990명한테 일일이 싸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는 한 계좌만 저희가 진행한다라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대여비 혹은 렌트카 등의 경우 영수증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렌트카가 영수증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렌트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뭐 지인한테 차 빌렸다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빌리신다고 하면 반드시 렌터카를 통해서 빌리셔야지 뭐 내 친구한테 내 지인한테 뭐 내 가족한테 차를 빌려서 얼마를 주신다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인정되지 않고요. 다만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보내시고 나서 그 개인한테 이체증하고 로케이션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그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주시면 되고요. 30만 원인 경우에는 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표준 계약서가 아닌 다른 양식은 아니고요. 그냥 양식 없이 이 부분이 어느 장면에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30만 원 이하도 표준 계약서를 쓰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 다른 양식이 있지는 않고요. 표준 계약서를 30만 원 이하도 쓰시길 권장드리되 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30만 원 이하여서 표준 계약서를 뭐 안 쓰시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좀 쓰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3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해당 내용이 이분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것들을 별도의 양식으로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렌탈을 업체가 아닌 개인 렌탈로 받고 원천 징수 금액을 떼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예. 장비나 렌트나 좌우지간 공식적인 렌트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다른 오남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래하시는 거는 오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태프 혹은 배우자가 가족 친인척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예. 가족 친인척일 경우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나라 도움 할 때도 반드시 검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듯이 물론 요번에 하신 분들 중에 3인 신청자 3인 중에 가족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신청자로 들어오셨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친인척이나 가족을 스텝 또는 배우로 쓰실 수 없습니다. 예. 뭐 쓰시더라도 인건비가 여기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좋은 뜻으로 쓰시는 거 저희도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남용 사례가 사실 빈번히 발생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부득불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 시 이당 부당한 교통비가 비행기와 기차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한데 거기에서 촬영했다라는 게 증빙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제주도 갈 때 티켓을 끊으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촬영 기간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촬영 기간에 그 촬영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를 별도로 양식을 통해서 증빙하시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5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인건비는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50만 원 초과가 그러니까 50만 1원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은 인건비 로켓 계좌 이체의 경우 예를 들어 뭐 기자재 비용은 좀 넘을 수 있겠죠. 근데 기자재나 숙박비가 50만 원 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기자재나 숙박비가 넘게 되면 50만 원 넘지 않는 경우에 2번 정도 뭐 그 선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수증은 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자재나 숙박비일 경우에도. 그래서 그거는 나눠서 끊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출 날짜 기한 변동성 가능성이 없나요? 뭐 너무 촉박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여름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제출하신 분들이 이걸로 당연히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기획개발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7월 1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입금하고 이제 진행되는 기간이 거의 유사하게 맞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뭐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진행되고 확정됐다는 것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일은 저희가 입금해 드릴 때 세금을 공제하고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6월 11일 날 이전까지
그러니까 요번 주 일요일까지 반드시 330팀이 동시에 다 제출해 주신다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6월 6일까지 안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만큼 더 딜레이가 되는 거고요. 330팀이 6월 6일 밤 12시까지 다 해당 관리 프로듀서님들한테 메일을 제출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6월 11일까지는 다 입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금되는 대로 말씀드렸듯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세금 공제하고 바로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부터 정산 책임자 명의의 카드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고요. 식사 한 끼당 제한 금액이 뭐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통상 한 8,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8,000원 넘으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쫑파티 하시면 좀 뭐 당연히 더 드실 수도 있죠. 뭐 삼겹살 정도 드시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대 아무리 쫑파티 뭐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최대 그날 해당 인건비가 1인당 3만 원을 넘어갈 수는 없고요. 3만 원 넘어는 최대치고 뭐 제작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상 한 끼당 그냥 일반 뭐 이렇게 프로덕션 기간 중에는 8,000원 선 정도를 고려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지원금에서 집행이 되나? 예, 됩니다. 예, 근데 이걸로 고용보험료를 뭐 하실 수도 있지만 판단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지역이나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회사에 속해 있는 분들도 현재 계시기 때문에 그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천징수로 계좌이체하고 고용보험 뭐 4대 보험 관련돼서 내신 게 있다고 하면 그 내신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50만 원을 계산했는데 고용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그분한테 제출하는 거는 하고요. 일단은 뭐 이른바 사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서 부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팀, 조금역팀, 녹음팀 경우 사업자로 거래하는 팀들이 많은데 그 개인이 이러한 팀들과 작업하는 게 어떻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카드나 아니면 계좌이체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금 계산서가 현실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세금을 오남용하는 방식으로 쓰인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처리하지 않고 전에 이나라 도움은 세금계산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건 세금계산서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뭐 계산서를 그분들이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내용들 계산서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거고요. 배우나 스텝 3.3% 공제하는 건 저희가 직접 세무서 신청해야 된다는 것 제가 그 사업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하시고 저희가 직접 지급해드리는 세 분 이외에 나머지 뭐 배우나 스태프분들의 원천세는 반드시 여러분들 정산 책임자가 직접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지금 사업 설명회 내내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앞에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앞부분을 돌려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복 같은 의상 대여 시 영수증에 품목이 안 나오고 간이 영수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의상 대여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드 증빙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를 정말 죄송하지만 구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간이 영수증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입금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뭐 정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안 된대요, 저기는 안 된대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은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계좌이체를 해서 징빙이 되는 그런 곳에서 사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중 국적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어 이중 국적자라는 건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통장 거래가 정상적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원했던 작품 내용과 다른 작품을 새롭게 기획 촬영해도 되나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내셨던 내용으로 선정이 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3명을 뽑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셨던 내용을 기준으로 3분을 뽑았던 거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뭐 제목이 일부 바뀌는 거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내용으로 촬영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을 그 작품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최종 제출 시 작품 제목은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하나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바뀌면 안 되는 거고요. 러닝 타임 10분 초과해도
되는지요? 그러면 10분 00초까지 저희가 작년에는 했는데 약간 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5분이 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쇼폼 취지에 맞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크레딧 포함해서 앞에 인트로나 크레딧 포함해서 10분이 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설사 좀 넘더라도 살짝 넘는 수준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막 각고의 노력 끝에 또 다른 편집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만약에 10분 넘는 걸 보시게 되면 나도 저게 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저럴 걸 이러고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이걸 심사를 해서 우주작품한테는 또 별도의 시상금과 상영 기회를 보장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카나 그린카 같은 경우 유리 비용이 따로 없고 거리당 계산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업체를 문의해서 상세한 영수증을 받으면 될까요? 예,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기준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영수증이 증빙이 됐다. 이 영수증을 보면 우리가 말씀드린 기준이나 이런 데서는 살짝 좀 다른 케이스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썼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런 거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그냥 인정이 된다. 그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된 거는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진이 다른 사업처럼 예산의 몇 %를 인건비로 써야 한다든지 같은 제약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은 돈이라도 많은 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적지만 좀 돌아갈 수 있게 사업적 고려를 해주시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부분을 장비대로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무관합니다. 다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 아닌 것들을 찍으면 모를까 사람이 출연하게 되면 대부분의 장비대로 가면 그 사람들을 무슨 재능 기부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분들이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하시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사업 취지를 계속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그 댓글로 들어온 말씀은 좀 다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영화위원회 필수 제출 서류에 나와 있는 약정서 한 번만 다시 좀 점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성희롱 예방 관련된 PDF를 안내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계로는 한 3시 7분쯤 됐는데요. 3시 10분까지 유튜브 댓글로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3시 10분 넘은 이후부터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 조건이나 정산 이런 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결과물은 온오프라인 영화제의 상영에 동의하며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채널 상영은 위원회가 지정한 기한까지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모든 것들은 사업 종료 후에 제작 참여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것 이걸 전제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2주일 이내에 이메일 담당 프로듀서에게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각종 협약이나 약정서 같은 것들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원본 영수증,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담당 프로듀서님들하고 통화를 하시다가 사업 담당자 저 한인철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상급자를 찾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지금 담당 프로듀서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달라지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듀서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좀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분들의 말씀과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은 절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요. 설사 불가피하게 쓰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보고서에 그 부분이 금액만큼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환수하셔야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뭐 PDF에서 설명드렸지만 담배, 주류 등 개인 기호 물품은 설사 차량 소품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요. 공공요금, 전화요금, 범칙금, 과태료 이런 거 안 되고 자산취득성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집행하면 이 자산취득비에 한해서 집행하게 되면 자산취득비뿐만 아니라 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품도 이 330만 원에서 구입하면 저희한테 그 원본 영수증 우편으로 보내시면서 같이 이것도 소포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한테 제출하실 거를 이 비용으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시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보는, 그리고 이제 사업 취소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콘텐츠진흥원의 뭐 창의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 되신 분들이 내신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먼저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고 그쪽에서 저희 합격자 명단을 보고 중복 여부를 확인해달라, 동일인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작년에도 왔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분의 인적사항, 동일인을 확인할 수 있을 가장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콘진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데서 공문이 오면 저희는 그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콘진원에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 취소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콘진에서 만약에 저희보다 지원금이 많은데 손해 보실 수 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사업 취소를 하시고 혹은 세 분끼리 뭐 이렇게 확인이 안 되시는 상황이나 이랬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빨리 해주시는데 6월 3일,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고 6월 3일까지는 6월 3일 낮 12시입니다. 밤 12시가 아니라 낮 12시까지 반드시 이 해당 프로듀서님 메일로, 이메일로 어떠한 사유로 누구 이 세 명이 사업 취소를 하겠다 라는 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입금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사유든 사업 취소를 해야 되는 그 선정 취소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늦어도 6월 3일 12시까지는, 원래는 어제까지 좀 해주셨기를 뭐 몇몇 분들한테는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늦어도 6월 3일 내일 모레 12시까지는 해당 이메일 그 담당 PD님 메일로 보내셔서 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참여자는 수행 기간 중 어떠한 성범죄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체부에서 나온 민간 보조 사업 성희롱 성폭력 안내 예방 안내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상식적으로 요즘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높아졌지만 현장에서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주의해 주셔서 절대로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어온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질문 마치고 오늘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촬영 기간 전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의 가능한데 6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촬영 기간은 뭐 예를 들어서 3, 4일이다 그러면 3, 4일 앞뒤로도 사용은 가능하신 거죠. 근데 그게 타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였다라는 것도 증빙이 돼야 되는 거고요.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에 연계된 카드만 사용, 정산자 명의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550만 원을 받으신, 제작비 포함해서 550만 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550만 원을 받으신 정산 책임자 명의의 카드로만 쓰시고요. 3명이서 나눠서 골고루 받겠다 그러면 3분이서 나눠서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550만 원 받으신 분 이외에 다른 2분이 혹시라도 쓰시게 되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빙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담당자를 변경하는 거 지금 언제든지 상관없고요. 신청서 맨 위에다가만 쓰시면 그분이 무조건 정산 책임자라고 저희는 인정할 겁니다.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하셨던 상관없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위원회 필수 제출서를 먼저 제출하셨던 분이라도 메일을 다시 보내서 그 맨 위에다 표시하시면 저희가 그분이 정산 책임자라는 걸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정산 책임자를 맨 위에다 이번 신청서 위원회 필수 제출 서류에 반드시 정산 책임자를 맨 위에다 쓰시는 것, 그게 최종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분한테 입금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정산 책임자가 550만 원인지 아니면 330만 원인지를 표시해 주시고, 만약에 표시가 없다고 하면 정산 책임자한테 무조건 550만 원 넣어드린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 촬영 종료 시 스태프분 배우자 카드로 각자 처리한 택시비 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좀 별도로 추후로 좀 드리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대해서 만약에 야간에 할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30만 원 할 때 뭐 택시비가 한 3만 원 나올 것 같다 그러면 33만 원, 34만 원 정도로 인건비를 책정해 주시지, 이걸 택시비 처리는 별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스텝 참여하고 또 다른 명의의 뭐 부모님 카드를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증빙하기가 어려우니까 택시비나 이런 교통비, 뭐 지하철비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만약에 과다 경비가 그 별도의 경비가 좀 든다고 하면 그거는 인건비 안에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과 도와서 각각의 작품을 제작하고 한다면 참여하기는 다른 팀의 인건비 지급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1조에 3명, 2조 1팀 1번 팀에 3명, 2번 팀에 3명인데 서로 협업을 한다고 인건비를 서로 주고받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분 330 팀 총 990명은 서로 인건비 교차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서로 뭐 고생해 주시지만 여기서 정식적으로 220만 원의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은 다른 분한테 가서 스텝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다만 1조에서 했었던 그 3분 이외에 다른 스텝이 2조 가서 스텝으로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코로나 사업에 골고루 나눈다라는 이 취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산 집행하시는데 좀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상영을 먼저 할 경우 다른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 부분이 출품이 불가능해지는 부분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 뭐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에서 상영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튜브에서 상영되는 거 이외에 저희가 나중에 저작권과 판권을 드리는 거지, 월드 프리미어 때문에 빼지겠다, 월드 프리미어에 가시는 프리미어 조건이라면 이 부분은 참여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에도 있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 사업에 참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다른 영화제나 다른 데서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지, 거기 가느냐고 저희 본 사업의 취지에 훼손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7월 18일 날 하고 저희 유튜브에서는 정상적으로 상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다른 플랫폼에서 상영하는 것까지 해서 다 끝난 다음에 기획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다시 이제 재편집을 해서 다른 영화제에 낼 때 뭐 5분 10분이 아니라 뭐 40분으로 늘리거나 혹은 더 뭐 분수를 다르게 하거나 편집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판권이나 저작권을 양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뭐 월드 프리미어 때문에 우리 쪽 본 사업에 반영 못한다는 건 이건 주객이 전도된 얘기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사업에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작년에는 본인들이 언제 다른 데 가기 위해서 제출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심사는 거부하겠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거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무조건 받으시고 그 내용대로 집행하셔야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 꼭 좀 따라 주셔야 되고요. 월드 프리미어 때문에 유튜브 상영에서 제외되는 일은 안 된다는 것.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제가 받은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3시 10분까지 저희가 댓글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은 해당 PD님들의 오픈 채팅방이나 메일이나 아니면 연락처를 통해서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시 정각부터 지금 3시 20분 정도가 됐는데요. 80분 동안 뭐 짧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바로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고 앞부분 1시 30분부터 저희가 이미지를 노출했기 때문에 뭐 30분을 끊어내고 약간의 뭐 앞뒤 자르는 불필요한 부분 자르는 편집한 것은 오늘 저녁에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셨었던 영상을 고스란히 다시 계속 보실 수 있기 때문에 PD님들한테 여쭤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다시 팀원들과 혹은 정삼 책임자 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숙지해 주시는 차원에서 봐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2021년도 온라인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부디 여러분들에게 미력 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창작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있는데 기여하기를 저희 지원팀들은 기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